안녕하십니까. 발질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이우천입니다. 지금 수술에 대해서 말씀을 쭉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종골절골. 종골이라는 건 뒤꿈치뼈고요. 절골이라는 건 뼈를 끊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수술 자체에 대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종골절골이라는 수술은 제가 하는 수술 중에서는 상당히 흔히 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환자분들이 궁금한 분들이 많아서 그래서 이와 같은 동영상을 마련해 보고 있습니다. 수술은 항상 이 수술하는 사람마다 상당히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저의 수술을 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종골이 뒤꿈치뼈고요. 절골, 뼈를 끊는 겁니다. 왜 끊느냐? 뼈의 위치를 뼈를 끊어서 이동하기 위해서 수술을 합니다. 사람이 이거는 서 있는 거를 보여드리는 그림인데요. 이쪽이 무릎 쪽입니다. 이쪽이 바닥 쪽입니다. 여기가 발바닥을 디디고 서 있는 사람 뼈를 그려본 건데요. 다리뼈가 쭉 내려오면 그 밑에 뒤꿈치뼈가 이렇게 있어야 됩니다. 근데 뒤꿈치뼈의 중심보다는 약간 중심이 이 다리의 축보다는 약간 바깥쪽에 있는 이 정도가 보통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에 따라서 대표적인 예가 평발입니다. 평발인 경우에 평발이 아니더라도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리뼈는 여기 있는데 체중은 일로 내려오는데 뒤꿈치뼈는 바깥쪽으로 이렇게 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뼈가 이렇게 회전하는 힘이 자꾸 가고 이쪽에 뼈끼리 부딪혀서 증세를 일으키기 쉽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것이 정상적이고 이것이 문제가 있는 거라면 이 뼈를 이렇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뼈를 끊어서 이 방향으로 이동을 해서 이 뼈가 이 발 모양이 되도록 하는 수술. 그것이 종골절골술입니다. 마취는 어떻게 하느냐? 저는 대부분의 수술을 척추마취, 보통 하반신 마취라고도 하죠. 하반신 마취를 해서 대부분의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척추마취는 어떻게 하느냐면 수술대 위에 환자분이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옆으로 눕습니다. 옆으로 누워서 등을 새우등처럼 굽힌 상태에서 허리 부분에 아주 가는 주사침을 찔러 넣어서 거기다 마취를 하는 것이고, 마취하는 순간에 약간 따끔하지만 대개 전 과정이 아주 편안해서 어린애들도 아주 그 어린애기 말고는 보통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정도 되면 벌써 할 수 있는 그런 수술입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마취가 되면 환자분이 불안한 경우에 잠을 재워달라 그러면 잠을 재워서 마취는 하반신만 되어 있는데 본인이 수술 상태에서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로 수술하는 경우가 제일 많고, 물론 본인이 자는 걸 원하지 않으면 저와 얘기해 가면서 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하반신을 마취하면은 좋은 점이 허벅지에 지혈대를 감고 수술할 수 있습니다. 가령 어떤 발가락이 수술 방법 중에 무릎 아래로 마취하는 경우에는 종아리에 지혈대를 감아야 되는데 허벅지에 지혈대를 감고 하면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더 편하기 때문에 허벅지에 지혈대를 감는 데는 건 이렇게 벨트 같은 걸 허벅지에 딱 두릅니다. 그래서 압력을 딱 높이면은 수술하는 부위에 전혀 피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깨끗한 부위에서 그런 시야에서 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수술할 때 종골절골술을 할 때 뒤꿈치뼈를 수술할 때 환자는 어떤 위치에 있느냐? 대부분 똑바로 누운 상태에서 수술합니다. 근데 딴 수술은 하지 않고 종골절골만 하는 경우에는 옆으로 누워서 하기도 합니다. 수술 시간은 얼마나 걸리느냐? 사실은 수술을 할 때 수술 시간이 얼마인지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오래 걸리더라도 내가 수술을 원하는 대로 가장 이상적인 상태로 만들어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수술 시간을 짧게 그냥 무작정 짧게 빨리 수술하려고 수술이 좀 덜 된 상태에서 끝내서도 안 되겠지만
똑바로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면서 수술 시간이 짧다면 그것이 제일 좋은 것이겠죠. 그죠?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피부를 수술하려면 피부를 절개해야 되죠. 피부를 째고 뒤꿈치에는 살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만 피하 지방이 있고 뒤꿈치를 째고 피하 지방을 째면은 뼈막이 나오고 뼈막을 절개하면 이렇게 벗기면은 뼈가 나옵니다. 뼈를 끊겠죠. 뼈를 끊고 이게 지금 여기 수술한 후의 사진인데요. 여기는 요 선을 따라서 이렇게 절개한 금이 좀 보이죠. 이렇게 여기는 더 뚜렷하게 금이 보입니다. 그죠? 여기에 보면은 뼈가 이렇게 끊어진 자리가 있죠. 뼈를 노출시킨 다음에 뼈를 딱 끊습니다. 절개선은 어느 정도 되느냐? 대개 여기에서 요 정도, 요만큼 절개합니다. 대개 요 정도 절개합니다. 요 정도 절개, 피부를 째고 안을 딱 벌려서 뼈를 딱 끊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주 깨끗하게 딱 끊어져 있죠. 그래서 톱날로 뼈를 딱 끊습니다. 그거를 나사로 고정합니다. 여기 보시면 나사가 있죠. 나사로 이렇게 끼워 넣어서 고정하고 피하 지방을 봉합하고 뼈를 봉합하는 건 아니고 그죠? 피하 지방을 봉합하고 피부를 봉합하고 그래서 수술이 완전히 마칠 때까지 대개 15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수술이 어떤 때는 10분 정도 걸리지만 어떤 때는 30분 걸릴 때도 있겠죠. 그렇지만 대충 이 정도 걸린다. 뭐 의사에 따라서는 뭐 5분에 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뭐 10분에 할 수 있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1시간은 걸려서 한다?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 경우에는 보통 이 정도 걸린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그 엑스레이에서 보여드렸듯이 대개 약 3cm 정도 절개를 하고 공기톱으로 뼈를 깨끗하게 절개를 합니다. 이거는 뼈를 아까 그 엑스레이는 옆에서 본 거고요. 이걸 뒤에서 딱 보면 뼈를 끊어서 이동을 시킵니다. 그래서 약 요 이동한 폭이 여기서 요 이동한 폭이 1cm 이동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다리뼈가 이렇게 있고 뒤꿈치뼈가 있는데 요 뼈가 요만큼 이동했습니다. 이렇게 여기 있던 부분이 요만큼 여기로 이동한 것입니다. 이렇게 요만큼 이동했습니다. 그래서 그림과 똑같은 방법으로 이동하고 대개 50mm 정도의 길이가 이 나사 길이가 대충 그 정도입니다. 나사를 이용해서 한 개를 박아서 고정을 합니다. 나사는 2개 박는 분도 있고 또 나사 말고 핀을 박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저는 보통 한 개의 나사로 고정합니다. 수술하면은 기부스를 하느냐? 보통은 반깁스를 하고 병실에 가서 3일째 되는 날 상처를 열어보고 퇴원합니다. 그 다음날 퇴원하면 안 되느냐? 그 수술하고 종골, 뼈를 끊고 고정하고 그 다음날 퇴원하면 안 되냐? 퇴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개는 그 다음날은 퇴원을 하기에 좀 통증이 있어서 입원해서 통증 조절하는 것이 더 편합니다. 물론 항생제도 좀 쓰게 되고요. 그래서 3일째 상처 치료를 하고 깁스를 하거나 반깁스를 하고 퇴원합니다. 그러면 난 깁스 하기 싫다. 그러면 얼마든지 보조기를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뼈가 붙을 때까지 그것이 6주입니다. 6주는 대개 1달 반입니다. 1달 반 정도는 디디지 못합니다. 뼈가 나야 되죠. 뼈를 끊어서 옮겨놨는데 아무리 나사로 고정을 했다고 바로 디디면은 그 나사를 파고 났더라도 뼈가 어긋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는 디디지 못하는데 꼭 디뎌야 되겠다. 나는 목발을 할 수 없다. 그럴 수도 있겠죠. 어깨가 아프신 분, 연세 드신 분들 그럴 경우에는 나사를 좀 더 받고 부분적으로 일부 디디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개는 디디지 못한다. 그리고 수술 후 1달 반이 되면 엑스레이를 찍고 별일 없으면 그때부터 마음대로 또 디디게 합니다. 그런데 뼈가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 또 제 위치에서 붙었는지 그 사이에 어긋났는지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엑스레이를 찍기는 하는데요. 이 종골절골을 하고서 뼈가 안 붙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1달 반 정도에는 마음대로 디딜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술의 통증은 모든 수술이 되게 비슷한데요. 뼈를 끊는 수술은 뼈를 수술하지 않고 가령 인대만 꼬맸다. 피부만 째고서 뭐 힘줄을 늘렸다. 이런 수술보다는 대개 뼈를 끊는 수술이 좀 더 통증이 심한 편입니다. 그래서 다음날 퇴원이 어렵고 보통은 대개 수술하고
오늘 수술했습니다. 오늘이 월요일이다. 가령 월요일 날 수술했다 그럼 화요일이 되면 하루가 됐습니다. 수요일이 되면 이틀입니다. 목요일이 되면은 화, 수, 목, 목요일 날 아침이 되면은 대개 통증이 견딜 만한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 정도 되면은 퇴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종골절골 뼈를 끊었을 때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대개 이런 수술을 하든지 이런 환자분들이 궁금한 거는 이 수술하면 무슨 큰 문제가 생기느냐? 합병증이 뭐가 있느냐? 이런 걸 잘 물어봅니다. 흉터가 아프면 어떻게 됩니까? 뒤꿈치에 흉터가 아프면 신발 신을 때마다 문제가 될 수 있겠지요. 디딜 때마다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수술한 부분이 대개는 뒤꿈치 바로 닿는 부분은 대개는 아닌데요. 신발과 닿아서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세월이 갈수록 흉터가 아픈 거는 거의 줄어드는데 때로는 오래가는 분도 있습니다. 다른 이 수술에 다른 뼈는 잘 붙는데 수술한 부위에 그 뼈를 끄는 부위의 통증은 제법 오래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수술할 때 뼈를 끊다가 딴 걸 다 끊을 수 있겠죠. 가령 뼈를 끊다가 거기에 신경을 끊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제가 이 수술을 따로 건수를 셀 수가 없는 게 딴 수술과 같이 하는 수가 많거든요. 그래서 물론 1000건보다는 훨씬 많이 했는데 그 중에서 가령 1000명이라 그러면 한 2명 정도에서 신경을 끄는 것은 아니고 신경이 자극이 돼서 뼈를 옮기면 그것 때문에도 신경이 자극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발바닥이 쩌릿쩌릿해서 이것이 한 달 정도 간 분들이 한 2분 정도는 있지만 신경을 뚝 끊어가지고 발바닥을 감각을 모르게 된다든지 그런 거는 아주 거의 물론 사람 하는 일에 절대는 없지만은 거의 없는 일이라고 제 경험을 통해서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수술하면 나사를 하나 박는데요. 그 나사를 뽑아야 되는지도 궁금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 낫고 나서 나사를 뽑아야 되느냐. 이 나사는 대부분 뽑는 경우가 제가 보면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술장에서 엑스레이를 딱 보고서 자극이 안 될 것 같은 정도까지 바꿔놨네. 깊이 넣는데도 그렇다고 너무 깊이 넣으면 뽑을 일이 생겼을 때 못 뽑고 뽑을 수도 없는 그런 거라서 이제 그 정도까지 넣는데 이 뼈라는 것이 둥그렇게 입체거든요. 그럼 엑스레이는 평면으로 나오기 때문에 아무리 잘 보더라도 일부 돌출된 경우도 있고 돌출되지 않더라도 나사가 불편한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뽑는 경우가 저는 많은 것 같습니다. 나사는 어떻게 뽑느냐? 나사가 이와 같이 지금 보듯이 여기 이제 이거는 나사 머리가 없는 나사인데요. 나사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지금 이 톱니처럼 이렇게 나사가 이렇게 있죠. 그래서 그게 이제 힘을 나사에 딱 뼈와 고정이 되는데 끝에 이렇게 머리가 있는 나사도 있고 머리가 없는 나사도 있고 그렇습니다. 머리가 있는 나사든 없는 나사든 머리가 있는 나사는 당연히 돌출돼 있으니까 뽑을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머리가 없는 거는 뽑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뽑을 가능성도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나사든 나사의 속에 구멍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잘 보면 가에는 더 하얗고 가운데 좀 거무스레하죠. 요 사이에 구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유관나사, 관이 있다. 그런 용어를 사용하고요. 구멍이 길게 나 있고 그 사이에 나사 어떻게 뽑느냐. 나사를 여기 째고서 나사를 박았겠죠. 그러면 요 나사가 있던 자리를 다시 잽니다. 그걸 따라서 이렇게 구멍을 찾아서 이렇게 핀을 넣습니다. 원래 낄 때 끼웠던 요 직선으로 된 핀을 딱 낀 다음에 그걸 따라서 드라이버를 넣어가지고 나사를 돌려서 드라이버로 나사 홈에 잘 맞춰서 나사를 돌려 뺍니다. 그러면 나사 뽑을 때 맞추는 어떻게 하느냐? 원래 쬐던 것만큼 그만큼 쬐야 되죠? 또 하나는 나사가 뼈 속에서 돌아 나오죠. 째기는 아주 나사 머리만큼 조금 째더라도 뼈 속에 있는 걸 돌리면은 뼈가 전체가 뒤꿈치 뼈 전체가 아플 수 있죠. 그래서 예전에는 국소마취하고 더 많이 뽑았습니다. 거기 아주 피부 째는 자리만 마취라고 뽑았는데 요즘에는 이 통증에 대해서 좀 더 환자분들이 나는 그렇게 아픈 거를 참을 수가 없다. 이런 분들이 좀 더 많아지면서 무릎 아래로 그러니까 하반신 마취 이런 건 아니지만 적어도 그 뒤꿈치뼈보다는 훨씬 위에까지 완전히 마취한 다음에 뽑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국소 마취하면은 입원하지 않고 그냥 뽑고 바로 디디지만 그거보다 좀 더 크게 마취할 때는 그 날은 입원해야지 됩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뽑을 때는 물론 전혀 안 아프고 훨씬 편하지만 그런 차이점은 있습니다. 나살 뽑은 후에는 그 구멍이 나 있기 때문에 바로 디딜 수 있을까? 이런 것도 궁금해 하시죠? 그래서 뭐 뽑고 조금 째고 물론 한두 반을 꼬입니다. 짠 자리를. 그래서 상처는 있지만 뼈가 그 구멍이 나 있어도 얼마든지 디딜 만큼 튼튼합니다. 그래서 바로 디딜 수 있습니다. 나사 뽑고 나서는. 그래서 뽑는 거는 이렇게 하고 바로 디딜 수 있고 별 문제는 아닌데 나살 뽑으면 그 구멍에서 그래도 피가 좀 나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싸매지요. 꺼줘도 되고. 그래서 보통 신발 신기가 좀 어렵죠. 디딜 수는 있는데 그냥 보통 아무 신발이나 신기는 좀 어렵고 2, 3일 후에 피가 먹고 나서 피가 다 안 나면은 그때는 이제 보통 운동화 같은 거 얼마든지 신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종골절골 이 수술은 많이 하는 수술이라서 제가 수술 기술 중에서 먼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요. 수술 시간은 짧고 뼈를 끊어서 이동시키고 나사로 고정하고 뼈가 낫는 동안 1달 반 동안은 디딜 수 없고 나중에 나사를 제거하는 경우도 많다. 이렇게 요약을 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